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 누구죠?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헬레니즘, 에피쿠로스, 스토아파, 중세 전반기 아우구스티누스, 중세 후반기 스콜라체라, 그리고 근대 베이컨, 데카르트, 스피노자, 흉까지 다 망라해가지고 한번 우리 수능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2024학년도 올해 6월 평가원 문제 풀어봅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근대, 자, 근대 서양 사상하니까 누구 아니면 누구죠? 베이컨, 데카르트, 스피노자, 흉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높겠죠. 정념과 이성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엄밀하지도 않고 철학적이지도 않다. 싸움거리가 안 된다. 왜? 노예와 주인이 어떻게 싸우냐? 정념은 노예인데 어떻게? 이성은 노예인데 어떻게 주인하고 싸우냐? 노예는 노예 주인에게 봉사하고 노예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지 싸움이 아니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고 또 노예일 뿐이어야 한다. 이성은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외에 어떠한 임무도 탐낼 수가 없다. 이성이 주인의 자리로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주인과 대등한 자리로 가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휴메의 도덕 감정론 주정주의. 우리가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행복이나 불행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상상을 일으키고 전망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쾌락이나 불쾌의 공감적 움직임을 일으킨다. 공감적 움직임, 사회적 차원의 감정. 1번, 이성은 도덕적인 선악을 분별함으로써 정념에 봉사한다. 휴먼, 이성이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은 맞지만 도덕적 선악을 판별하는 것은 도덕적 선악의 판별은 활동적이기 때문에 비활동적인 이성은 할 수가 없다. 활동적인 감정, 활동적인 정념이 도덕적 선악을 판별하게 한다. 2번, 이성은 불쾌의 감정을 통제, 노예가 주인을 통제? 아니죠.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고 정념의 노예일 뿐이어야 한다. 노예이어야 한다. 그래서 불쾌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 아니죠. 이성은 이성이 정념을 고무할 수는 있죠. 이성이 정념을 유발할 수는 있죠. 어떻게 해서? 정념의 대상을 일깨워줬어. 얘가 분노해야 될 강도야. 얘가 분노해야 될 할머니 괴롭히는, 네가 분노해야 될 약자를 괴롭히는 나쁜 놈이야. 분노의 대상을 일깨워줘서 정념이 일어나서 정념이 유발되게 하고 결국 행동이 일어나게 하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불쾌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죠. 또 이성이 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주는 것. 정념이 일어날 계기를 이성이 제공할 수 있죠. 지금이 일어날 때야. 원인과 결과를 알려줘서 지금이 일어날 때다. 일어나. 지금. 태극기 들어야 될 때야. 일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해야 될 때야. 정념이 일어나야 될 계기를 알려줘가지고 그 정념이 유발되어서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간접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면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불쾌의 감정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3번, 이성은 감정에 반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의욕할 수 있다. 노예가 주인에게 반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의욕? 아니죠. 아닙니다. 4번, 사적인 행복을 고려하는 경우에만 쾌락의 감정이 일어난다. 아니죠. 쾌락의 감정은 사적인 행복을 고려하는 경우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독립이라는 사회 전체의 행복을 고려할 때도 쾌락의 감정은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죠. 5번, 사회 전체 이익을 증진하는 행위는 시인의 감정을 당연히 불러일으키죠. 우리 김구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안중근 선생님, 윤봉길 의사, 유관순 누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시인의 감정이 일어나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역시 올해 6월 문제 봅니다. 갑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기억 미음 중에서 고른 것은, 자, 근대 서양 사상가니까 누구 아니면 누구? 베이컨, 데칼, 스피, 흉. 찾아봅니다. 갑.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의심하는 동안, 그것을 생각하는 나, 의심하는 나는 필연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에 주목했다. 아무리 전능한 악마가 너는 강아지야, 너는 고양이야 라고 하더라도 나는 누군가 어떤 것이어야 한다. 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 내가 동물이라고 악마가 속일 수도 있고, 너는 사실 신이야 라고 할 수도 있고, 너는 식물이야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생각하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코기토. 그러므로 열고 나는 존재한다. 줌. I think, therefore I am 이라는 진리는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것임을 알아차렸다. 무슨 책? 방법, 소설, 성찰에서 이야기한 누구? 프랑스의 데카르트죠. 을. 인간의 시선을 사로잡는 우상에는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이 있다. 이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참된 귀납법으로 개념과 공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우상 타파. 영국의 베이컨. 그러면 데카르트에 비해서 베이컨의 입장에 갖는 상대적 특징입니다. X.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정도. 관찰, 실험 해서 일반적인 원리,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는 참된 귀납법, 자연과학적 지식의 유용성을 중시하는 베이컨의 입장 맞죠? X가 높으니까 니은, 디귿, 미음이고요. Y. 이성적인 추론의 출발점으로 자명한, 스스로가 명확한, 뭐가 필요 없는 다른 증명이나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진리를 강조하는 정도. 이성적인 출발점으로 자명한 진리, 확실한 진리, 확고부동한 진리. 아무리 의심할래야 의심이 안 되는 진리. 찾았습니까? 찾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누구? 데카르트가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베이컨은 Y는 데카르트에 비해서 낮게 되겠죠. 그죠? Y가 낮은 것은 디귿과 미음이 되겠죠. 자, 디귿과 미음 중에 하나 골라봅니다. 자, 개별 경험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의 도출을 강조하는 정도. 개별 경험, 개별 관찰, 실험. 아, 이 까마귀 겁네, 저 까마귀 겁네, 미국인은 까마귀 겁네, 일본인은 까마귀 겁네. 모든 까마귀는 검구나 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것. 귀납법이죠. 귀납법의 입장을 강조하는 것은 베이컨이죠. 그러면 G는 높게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디귿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역시 올해 6월 문제. 자, 어떤 문제인지 봅니다. 자,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자, 갑은 고대 서양이니까 누구 아니면 누구? 고대 그리스 아니면 고대 헬레니즘.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에스. 자, 근대 서양 사상가 을. 근대 서양 사상가 흉. 갑.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자연의 원리나 신의 섭리를 벗어나 일어나지 않는다. 자연의 원리나 신의 섭리의 필연성, 또한 필연은 질서정연한 우주의 안녕을 위한 것이며 너 자신도 우주의 일부분이다. 너가 소우주다. 너가 노예로 태어난 건 그것도 신의 뜻이니까 열심히 나라에 충성하면서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라. 너가 로마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 우주의 뜻, 신의 뜻, 자연의 원리, 신의 섭리니까 로마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삶을 살아가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누구?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레리우스. 무슨 사상? 스토아 학파였죠. 갑은 스토아 학파. 1번, 공적인 삶과 의무를 도외시하고, 아니죠. 황제인데 모든 백성들아 공적인 삶을 중요시해라. 그 공적인 삶이 로마에서의 삶이 신의 섭니다. 공적인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신의 뜻, 자연의 원리니까 공적인 삶 열심히 살아가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라. 그것이 신의 섭니다. 도외시하고 틀렸고요. 2번, 모든 정념의 제거, 아니죠. 스토아 학파는 특히 에픽테토스, 노예 신분이었던 에픽테토스, 뭐라고 이야기했죠? 자연적인 정념, 어떤 거 대표적으로 내 건강을 돌보려고 하는 것,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자연적인 정념을 긍정하면서도 거기에 얽매이지는 마라. 두자로 초연해라. 비자연적인 정념, 욕망, 슬픔, 우울, 분노, 당연히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정념에 대해서 초연한 거죠. 근데 모든 정념의 제거는 아니죠. 그죠? 자연적인 정념은 초연한 상태에서 초연한 것이지, 다 모든 정념을 다 내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념 다 제거해버리고 부모님 사랑하려고 하는 정념 다 제거, 그건 아니죠. 그죠? 모든 정념의 제거는 아니죠. 3번에, 그리고 자연의 본성인 이성을 따라야 한다. 그건 맞죠. 자연의 본성인 이성, 신의 본성인 이성, 내 본성인 이성을 따라야 한다. 그건 맞고요. 자, 을로 갑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죠. 자연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주어진 것이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주어진 것이 없다는 말은 필연적으로 주어져 있다. 필연적으로 주어져 있다. 스피노자. 그러면 그 자연은 실체.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작용하게끔, 작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존재도 존재하게끔, 작용하게끔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스피노자. 3번, 지극한 행복, 최고의 행복은 인격신의 계시를 받아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다. 일반적으로 스피노자를 해석할 때 신은 곧 누구? 신은 곧 자연. 무슨 신? 자연신. 자연 전체가 신이다. 범신론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인격신은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루터, 칼뱅 같은 그리스도교 사상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번, 삶에서 유익한 것은 이성을 최대한 완전하게 발휘하는 것. 그렇죠. 삶에서 유익한 것, 가장 유익한 것은 이성을 최대한 완전하게 발휘해서 누구 인식? 신을 인식하는 것. 신을 지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마음의 평화, 마음의 행복, 마음의 안정이 오기 때문에 삶에 유익하다. 나의 보존에 유익하다. 내가 실체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그 원형, 그 본형을 유지하는 데 유익하다. 4번이 맞고요. 5번, 스토아와 스피노자는 자연의 필연성을 자연의 필연성, 스토아, 스피노자 둘 다 자연의 필연성 인식 중시하는 거 맞죠? 근데 숙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스토아 학파, 뭐라고 이야기하죠? 운명의 순응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운명을 거스르지 마라. 운명에 거부하지 마라. 내가 노예로 태어난 것 신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 운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그 운명이 나에게 준 신의 선물로 받아들이라. 그래서 노예인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그래서 숙명에서 벗어난다, 노예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운명에 순응하고 운명을 신의 섭리, 자연의 섭리, 신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죠. 정답은 4번. 자, 다음 문제. 2023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볼까요? 3번, 중세 서양 사상가 갑. 누구 아니면 누구? 중세 전반기 교부철학 아우구스티누스. 중세 후반기 스콜라철학 토마스 아퀴나스. 갑. 세상 모든 것은 영원법에 의해 지배되는데 아퀴나스.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 신의 섭리에 더
더 뛰어난 방식으로 순종한다. 더 뛰어난 방식, 지성적인 방식, 이성적인 방식. 그것이 바로 무슨 법? 자연법. 이성적인 피조물 누구? 인간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이 자연법이다. 다른 말로 이성적 피조물인 인간이 영원법을 나누어 가진 것, 분유한 것이 자연법이다. 그러면 자, 아퀴나스 1번. 실정법이 다른 말로 인정법이 자연법에 위배되어도 타수의 이익을 위하면 정당하다. 아니죠. 아퀴나스는 실정법이 자연법에 일치할 때 정당한 거죠. 자연법에 위배되면 그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고쳐야 한다라고 했죠. 2번. 이성이 선으로 인식한 자기 보존의 성향을 따르는 행위는 옳다. 자, 아퀴나스가 볼 때 이성이 선으로 인식한 자기 보존의 성향, 누가 가지는 것? 인간, 동물, 식물, 모든 존재가 가지는 자연적 성향이 자기 보존의 성향인데, 이성이 선으로 인식한 자기 보존의 성향을 따르게 되면 자살하지 않고,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하면 그거 막고, 몸에 상처 내지 않고 자기를 보존하는 것이죠. 그 행위는 옳은 거죠. 실체가, 자, 을은 근대성 사상가입니다. 누구 아니면 누구? 베테스 흉. 실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실체의 본성에서 나오지만, 실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오직 실체의 본성에서 나와. 그러면 그 실체는 신. 누구? 스피노자. 삼각형이 존재하는 이유는, 삼각형은 실체가 아닌 실체의 본질에서 나온 양태. 삼각형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의 본성이 아니라 자연 질서, 신의 질서에서 나온다. 실체의 질서에서 나온다. 따라서 양태는 실체가 없다면, 신이 없다면, 자연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 삼각형은 양태, 신은 실체, 자연은 실체. 스피노자. 3번. 하나의 실체는 다른 실체에서 필연적으로 산출될 수밖에 없다. 아니죠. 왜? 스피노자는 다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유일한 하나의 실체만, 유일한 실체만 존재한다. 그 유일한 실체는 신. 다른 말로 자연이다. 3번. 존재하기 위해 다른 것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것은 없다.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실체, 그것이 바로 신, 그것이 바로 자연. 없는 것이 아니라 있죠. 5번. 갑과 을. 아퀴나스와 스피노자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신이 계획한 목적을 위하여 움직인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창조하신 신이 계획한 목적을 위해서 움직인다. 아퀴나스. 스피노자는 그런 목적 없다. 신이 계획한 목적론 스피노자 부정하죠. 스피노자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신이 계획한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필연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런 필연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신이 계획한 목적 이런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신은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게 하는 초월적인 원인이 아니고 그 안에, 자연 안에 있는 내재적 원인이다 라고 했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내재적 원인이다. 왜? 신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자연 안에, 세계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 옳은 것은 2번이죠. 아퀴나스가 2번. 이성이 선으로 인식한 자기 보존의 자연적 성향을 따르는 행위는 옳다. 2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 문제. 역시 2023학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자, 어떤 문제인가요? 5번. 근대성 사상가. 누구 아니면 누구? 베테스 흉. 베이컨, 데카르트, 스피노자, 흉. 갑.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줌. I think, therefore I am. 누구? 프랑스의 데카르트. 라는 이 진리는 명석판명한 것이다. 명석하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 판명하다는 것은 다른 것과 구분되는 것. 너무너무 분명해서 다른 것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 이게
판명이죠. 그래서 명석 판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래서 다른 것하고도 잘 구분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내가 찾고 있던 철학의 제1원리로 확실한 지식, 확고부동한 지식, 자명한 진리로 그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데카르트. 1번. 더 이상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명한 진리는 없다. 있죠. 더 이상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명한 진리. 그게 바로 확고부동한 확실한 진리. 철학의 제1원리.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바로 이 자명한 진리죠.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죠. 2번. 방법적 회의는 사유하는 나라는 존재의 확실성에서 출발한다. 요거 틀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방법적 회의도 데카르트가 이야기했고 사유하는 나라는 존재의 확실성도 데카르트가 이야기했다 보니까 요 2번을 틀리는 학생들이 많은데 순서를 잘 봐요. 순서. 방법적 회의가 사유하는 나라는 존재의 확실성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방법적으로 회의, 의심을 막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의심하고 저것도 의심하고 이것도 의심하고 저것도 의심을 막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아무리 의심해도 의심이 안 되는 그것이 바로 사유하는 나라는 존재의 확실성. 나는 사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사유하는 나라는 존재의 확실성에 도달한 거죠. 도달. 출발이 아니라 도달. 그래서 틀렸고요. 자,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다. 데이비드 흉. 정주의. 도덕 감정론. 도덕성이 오직 이성의 영역을 통해서만 발견된다고 우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왜? 도덕성은 행동에 영향을 주는 활동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성은 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정념, 감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비활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구별은 이성의 산물이 아니고 감정, 정념의 산물이다. 3번. 유용성은 도덕, 감정의 근원으로 타인과 관련해서만 유용성, 쓸모 있는 것. 쓸모 있으면 즐거움을 주고 그것이 사회적 차원의 승인을 가져오고 시인을 가져오고 그것이 선한 행동, 선한 품성 이렇게 유용성은 도덕감의 근원, 도덕감 승인하고 시인하고 또는 부인하는 그런 도덕감, 도덕감정의 근원 맞죠? 요까지는 맞죠? 그런데 타인과 관련해서만 고려 아니죠. 타인과 관련해서만 고려가 아니고 나와 관련해서도 고려될 때도 있고 또는 타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와 관련해서 유용성이 고려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과 관련해서만 고려, 여기에 틀렸고요. 4번, 이성은 도덕적 구별의 원천이 아니지만, 그렇죠. 아니죠. 그죠? 왜? 도덕적 구별의 원천은 뭐? 감정, 정념이죠. 근데 정념을 좌우해야 한다. 여기에 틀렸죠. 왜? 이성은 정념의 노예일 뿐, 그리고 이성은 정념의 노예여야만 한다. 그래서 정념에 봉사하고 정념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지 정념을 좌우 아니라는 거죠. 5번 데카르트와 스피노자는 인간의 이성은 추론적 사유와 진위 판단 능력을 지닌다. 그렇죠. 데카르트가 볼 때 인간의 이성은 추론하는 사유 하죠. 그죠? 그다음에 진위, 옳을 진, 거짓 위, 참과 거짓, 이게 진위죠. 그죠? 참, 진, 거짓 위.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능력, 진이죠. 데카르트가 볼 때 이성은. 그 다음에 흉이 볼 때, 흉도 인간의 이성이 뭐는 아니지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또 인간의 이성이 뭘 가져오지는 않지만 도덕적인 실천을 가져오는 그런 직접적인 동기는 아니지만 다르게 말하면 뭘 일으키지는 않지만 행동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또 뭐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정념,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성이 뭐는 한다?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흉이 볼 때. 흉에게도 인간의 이성은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거죠. 왜? 일치와 불일치를 분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위 판단 능력을 가지고요. 또 흉이 볼
때도 인간의 이성은 추론적인 사유는 하는 거죠. 추론하는 거죠. 아, 지금이 분노를 일으킬 계기인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지금 이 분노를 일으킬 계기인가? 그 추론적 사유하는 거죠. 휴미 볼 때도. 이 분노를 쏟을 가장 적절한 대상이 바로 얘 아닌가? 라고 추론적인 사유하는 거죠. 그래서 흉에게도 맞습니다. 흉과 데카르트의 공통점이 인간의 이성은 추론적인 사유, 진위 판단 능력을 지닌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문제. 2023학년도 수능 9월 평가 문제인데요. 자, 보죠. 3번 고대 서양 사상학 합. 고대 서양이니까 누구 아니면 누구? 고대 그리스 아니면 고대 헬레니즘. 고대 그리스 소소플아. 고대 헬레니즘 에피쿠로스 스토아. 자, 갑. 많은 아름다운 것은 가시적.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가능하다. 시, 볼 시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가지적. 가능할까? 알지. 알 수 있는,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가지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아름다움 자체는 세자로 이데아. 아름다움 자체와 같은 이데아는 가지적이지만 가시적이지는 않다. 누구? 이데아론을 이야기한 플라톤. 그럼 1번에 욕망의 작용을 제거하는 것이 이성이 해야 할 역할이다. 자, 플라톤은 이성으로 욕망의 작용을 제거해라고 했나요? 욕망의 작용을 제거해라? 그러면 뭐 먹고 싶은 마음 다 없애버리고 막 피곤한데 잠자고 싶은 마음 다 없애버리고 욕망의 작용을 제거하는 거 아니죠. 평생 잠 안 자고 평생 먹지 않고 이거 아니죠. 이성이 해야 될 역할은 욕망을 다스리는 거죠. 욕망을 지배하는 거죠. 욕망을 지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성이 해야 될 역할이 욕망의 작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작용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것. 이게 플라톤이죠. 2번, 사물과 이데아의 존재 방식은 같지만 인식 방법은 다르다. 자, 제시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사물은 존재하는 방식이 가시적, 눈에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죠. 눈에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데아는 눈에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적, 이성으로 파악될 수 있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물은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시적으로 존재하니까 생성, 태어났다가 소멸, 죽는 생성과 소멸하는 그런 존재 방식이죠. 이데아, 가지적이죠. 이성, 지적으로만 파악이 되는 그런 존재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 불변한 그런 존재 방식, 영원 불변한 존재 방식이죠. 그래서 사물과 이데아의 존재 방식은 다르죠. 인식 방법도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사물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가시적인 눈으로 보는 그런 인식 방법이고요. 이데아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가지적인 방법으로 이성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인식 방법은 다르다는 맞는데 존재 방식도 다른 거죠. 자, 이성을 근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베데 슌 중에서 이성을 최대한 완성시키는 것에 인간의 최고 행복, 즉 지복, 지극한 행복이 놓여 있다. 인간의 지극한 행복이 이성을 최대한 완성시키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왜? 이성을 최대한 완성시키면 누구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한 인식은 누구에 대한 사랑? 신에 대한 사랑. 어떤 사랑? 지적인 사랑. 그러면 나에게 뭐가 온다? 정신의 만족. 영원한, 최고의 행복이 온다. 누구? 스피노자. 지복은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생기는 정신의 만족 외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신에 취한 철학자. 신에 취한 철학자. 스피노자죠. 3번. 자기 보존 욕망을 약화시키는 것이 이성이 해야 할 역할이다. 스피노자는 이성이 해야 할 역할은 신을 인식하고 신에 대한 직관적인 인식을 통해서 정신에 만족하는 것. 그것은 자기 보존의 욕망을 강화하는 거죠.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잘 보존하는 것은 나의 원인인 실체, 그 실체인 신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정신의 만족을 얻는 것, 이게 나를 잘 보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보존 욕망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보존 욕망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거죠. 그것이 이성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 자기 보존 욕망을 강화시키는 것, 어떻게? 이성을 최대한 완성해 나가는 것, 신에 대해서 지적으로 사랑해 나가는 것, 신을 직관적으로 인식해 나가는 것, 요게 자기 보존 욕망을 강화하는 이성이 해야 될 역할이죠. 4번, 자연은 무한한 실체, 맞죠? 그죠? 자연, 다른 말로 신, 자연과 신은 무한한 실체입니다. 자연 안의 사물들은 유한한 실체, 자연 안의 한 사물 한 사물, 이 개별 사물들은 유한한 실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연 안의 개개 사물들은 유한한 실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니, 틀렸네요. 유한한 실체가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요. 자연 안의 사물들은 유한한 실체가 아니고 그 개개의 사물들은 실체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뭐죠? 양태가 되는 거죠. 실체는 두 개가 아니죠. 자연이 유일한 실체죠. 신이 유일한 실체죠. 그 자연 안의 사물들은 실체로부터 나온 양태죠. 그죠?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5번, 플라톤과 스피노자는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는 하나의 궁극적 원인이 있다. 자, 플라톤,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는 하나의 궁극적 원인이 있습니까? 있죠. 그게 뭐였죠? 이데아. 어떤 이데아? 조음의 이데아. 다른 말로 선의 이데아가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는 하나의 궁극적 원인이었죠. 그걸 플라톤이 뭐에 비유했죠? 동굴에 비유해서 태양에 비유했죠. 태양이 바로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는 하나의 궁극적 원인, 이렇게 비유했죠. 그죠? 그게 선의 이데아, 조음의 이데아죠. 그 다음에 스피노자,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는 하나의 궁극적 원인, 신, 자연, 실체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될 것 같네요.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 틀렸고, 4번 틀렸고, 5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23학년도 수능 9월 평가 문제인데요. 봅니다. 9번. 고대 서양 사상가가, 아까 누구 아니면 누구? 고대 그리스 아니면 고대 헬레니즘. 고대 그리스, 소스오플, 고대 헬레니즘, 갑.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프로타고라스, 소피스트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있다고, 있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있지 않다고 하는 척도이다. 각각의 것들은 내게 나타나는 그대로 내게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에게 나타나는 그대로 있다. 상대주의죠. 그죠? 각각의 것들은 내게 나타나는 그대로 내게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에게 나타나는 그대로 있다. 상대주의 진리관, 상대주의 윤리관, 프로타고라스, 기억. 인간의 감각적 경험을 초월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지금 상대주의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상대주의니까 인간의 감각적인 경험을 초월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가 맞겠죠. 그죠? 왜? 각각의 것들은 내게 나타나는 그대로 내게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에게 나타나는 그대로 있으니까 감각적인 경험을 초월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보통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할 때 그 인간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인간의 감각적 경험이 만물의 척도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죠. 니은, 을. 사람들이, 자, 근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배, 대, 스, 흉 중에서 사람들이 정념과 이성의 싸움을 말할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엄밀하지도 않고 철학적이지도 않다. 왜? 노예와 주인이 싸운다는 것 철학적이지 않다. 엄밀하지도 않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고 또 노예일 뿐이어야 하며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외에 결코 어떤 직무도 탐낼 수 없다. 주인과 대등한 위치로 올라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니은, 사회적 시인의 감정은 인간의 공감 능력에 근거한다. 그렇죠. 인간의 공감 능력에 근거해서 사회적 시인의 감정, 사회적 부인의 감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맞고요. 흉 맞죠. 그죠? 디귿, 감정뿐만 아니라 이성도 단독으로 도덕적 실천의 동기를 유발, 아니죠. 도덕적 실천의 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감정이죠. 그죠? 감정, 왜? 도덕적 실천은
행동과 연관되죠. 그죠? 행동이죠. 실천이라는 것은 활동적인 것이죠. 활동적인 것은 감정이죠. 이성은 그런 유발할 수 없습니다. 이성은 비활동적이죠. 비활성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틀렸고요. 리얼. 프로타고라스와 그리고 휴먼. 덕과 악덕의 구별은 주관적이지 않고 보편적이다. 자, 프로타고라스. 덕과 악덕의 구별 주관적이었죠. 상대적이었죠. 그죠? 그래서 리얼도 틀렸네요. 자, 그렇다면 정답 몇 분이 되나요? 정답은 보자.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니언도 맞죠. 그죠? 기억, 니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리얼을 그러면 휴먼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휴먼, 덕과 악덕을 구별하는 것이 주관적이지 않고 보편적이다. 휴먼 같은 경우는 공감을 이야기하죠. 사회적 차원의 승인과 부인을 이야기하죠. 사회적 차원의 쾌감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덕과 악덕의 구별을 좀 객관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인 측면으로 좀 지향하는 그런 측면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고요. 다음 문제 봅니다. 2023학년도 수능 6월 평가원 문제인데요. 자, 어떤 문제인가요? 17번. 근대서양 사상가 가발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갑. 이성으로 감정을 인식하는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다. 인식을 중시하는 겁니다. 인식을 중요시한 대표적인 사람. 스피노자. 모든 것은 신, 즉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산출되며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감정은 없다. 모든 감정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으로 감정을 인식해라. 그것이 바로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다. 왜? 감정도 신으로부터 나온, 실체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온 것이다. 라고 보는 스피노자. 1번.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지만 맞습니까? 맞죠.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죠. 어떻게 살면? 실체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신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신을 지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어디에 예속되지 않고 정념에 예속되지 않고 정념에 속박되지 않고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살아가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1번이 정답이 되고요. 2번. 신과 달리 인간은 필연적인 자연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 인간이 필연적인 자연법칙, 다른 말로 필연적인 신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맞죠. 왜?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서 이미 결정된 대로 살아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신과 달리란 말은 신은 필연적인 자연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신은 자유 원인이죠. 신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신은 모든 자유의 원인이 되죠. 하지만 그 자유는 필연적인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서 얻는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신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을 따르는 데서 오는 자유, 필연적인 자연 법칙을 이행하는 데서 오는 자유죠. 그래서 신도 필연적인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서 의지를 막 자유롭게 행사하고 자유의지를 행사하고 재량적으로 의지를 행사하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신도 그 필연적인 자연 법칙에 따라서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서 의지를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고요. 3번 이성은 인간이 야수보다 우월하다는 주된 근거이지만 어떤 행동이나 감정을 직접 유발하지 않는다. 이성은 비활동적이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고 노예여야 하며 감정에게 봉사하고 복종할 뿐이다. 데이비드 흉. 3번 선악은 쾌와 불쾌의 감정으로 느껴지는 객관적인 실제이다. 자, 선과 악이 쾌와 불쾌의 감정으로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사회적으로 불쾌의 감정을 가져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악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사회에서 이게 인정이 되고,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다,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그런 감정을 가져오게 되면 이것은 선한 행동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선과 악이 쾌와 불쾌의 감정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인 실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죠? 객관적인 실제라기보다는 쾌락과 불쾌의 그런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감정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4번, 이성은 선악구별의 원천. 자, 선악구별의 원천은 흉에 있어서 이성이 아니라 뭐다? 감정, 정념이 선악구별의 원천이었죠.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없다? 그거는 맞죠. 이성이 활성적인 행위의 동기가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선악구별의 원천도 아닌 거죠. 5번, 스피노자와 휴먼,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근거는 이성이라기보다 감정이다. 자, 도덕적인 판단 그리고 행동의 근거가 이성이라기보다 감정이라고 본 사람은 도덕, 감정론, 주, 정주의, 누구? 흉. 그런데 스피노자는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근거는 뭐죠? 이성이 되는 거죠. 이성. 스피노자는 이성주의, 휴먼 감정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지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2022학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자, 볼게요. 8번, 근대서양 사상가 가벌의 입장으로 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 따라 제시된 논정은 세계를 인간의 사유에 예속시키고 인간의 사유를 언어에 예속시킬 뿐이다. 그릇된 논정은 우상을 보호하는 방책에 불과하다. 우상론, 특히 언어에 의한 우상, 언어에 의한 지성의 활동 방해. 시장의 우상이죠. 시장의 우상. 누구? 우상론을 이야기했던 베이컨. 그럼 1번에 자연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렇죠. 자연에 대한 지식이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베이컨이 했던 말, 아는 것이 힘이다. 뭘 아는 것? 자연을 아는 것. 어떤 힘?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힘. 1번 맞고요. 2번, 우상 타파를 위해 타파해야 되죠. 채택해야 할 학문의 방법은 연역법이 아니고 참된 귀납법이죠.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아는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나는 의심한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자아는 존재한다. 자아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철학의 제1원리, 확실한 진리, 확고부동한 진리, 자명의 지식, 데카르트죠. 3번, 철학의 제1원리로부터 지식을 추론하려 해서는 안 된다. 해야 되죠. 철학의 제1원리로부터 자명한 진리인 철학의 제1원리로부터 지식을 추론하기 위해서 뭘 했던 거죠?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확실한 지식인 철학의 제1원리를 발견해 낸 거죠. 그래서 이제 발견한 철학의 제1원리로부터 지식을 추론해서 또 다른 확실한 지식과 진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4번,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나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진리. 그게 바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존재하는 거죠. 5번, 그런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바로 자명한 진리죠. 그래서 존재하고요. 베이컨과 데카르트는 진리 탐구를 위해서 전통적인 권위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 자, 베이컨, 진리 탐구를 위해서 전통적인 권위를 의심했죠. 전통적인 권위, 전통적인 학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이런 거 의심했죠. 무슨 우상? 극장의 우상. 데카르트, 진리 탐구를 위해서 전통적인 권위를 포함한 모든 걸 의심했죠. 심지어는 자신이 믿고 있는 신학적인 권위까지도 의심을 한 거죠.
네, 틀렸고요. 정답은 1번이네요. 자, 다음 문제. 2022학년도 수능 9월 평가원 문제 15번 중세서양 사상가 갑 중세서양 사상가 아우구스티누스 아니면 아퀴나스. 신존재를 증명하는 첫 번째 논증은 다음과 같아. 어떤 것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감각적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것 각각은 다른 것에 의해 움직인다. 그러나 운동의 원인 소급은 무한할 수 없다. 따라서 운동하지 않는 제1원동자, 최초의 동자, 즉 신은 존재해야 한다. 자, 제1원동자를 이야기하는 사람,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데 다른 것들을 운동하게 하는 원동자, 제1원동자, 최초의 동자를 이야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여서 신을 논증했던 토마스 아퀴나스죠. 1번, 신의 존재는 이성적으로 입증이 가능하죠. 맞고요.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이성이 발견하는 진리는 신앙과 조화될 수 있죠. 이성과 신앙의 조화.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죠. 이성이 발견하는 진리, 신앙과 조화될 수 있습니다. 왜? 토마스 아퀴나스 볼 때 이성도 누가 주셨다? 신이 주셨다. 신도 완벽한 이성을 가진 분이라고 봤죠. 오케이? 물론 인간이 가진 이성은 불완전한 이성으로 봤지만 3번 을 실체는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자신을 통해 파악되는 것이다. 실체, 스피노자. 자연, 신이죠. 신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 즉 무한하게 많은 속성들로 이루어진 실체다. 신을 제외한 다른 실체는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존재하고 그 어떤 것도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다. 스피노자. 3번 신은 세계의 필연적 원인. 맞습니까? 그렇죠. 스피노자가 볼 때 신은 세계의 필연적 원인. 맞죠? 근데 세계의 바깥에 있습니까? 아니죠. 세계의 안에 있다고 했죠. 세계의 안에. 자연 안에. 그래서 무슨 원인이 아니고 초월적 원인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내재적 원인이다. 4번 신은 의지를 가지고 세계를 창조한 인격적 존재이다. 누구 입장?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루터, 칼빈 같은 그리스도교 신학자의 입장. 그렇다면 누구는? 스피노자는 신을 자연으로 보는 자연신의 관점. 이거를 무슨 논? 범신론의 관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5번 가베르니까 아퀴나스와 스피노자는 신에 대한 지적인 추론만으로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 뭐라고 이야기했죠? 완전한 행복은 어디에서? 내세에서. 신과 어떻게 될 때? 합일할 때. 내세에서 다음 세상에서 천국에 가가지고 신과 합일할 때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러면 정답은 신의 존재가 이성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고 했던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대 그리스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헬레니즘, 중세, 그리고 근대 베이컨, 데카르트, 스피노자, 휴음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이 요 내용을 선생님이 우리 카페 있죠, 그죠? 네이버에 아리의 윤리와 사상 그 카페에다가 선생님이 우리 유튜브 수능윤사 선생님이 문제풀이 그 문제 파일란을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 파일란을 만들어 둘 테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다운받아 가지고 미리 풀어보고 이렇게 문제 풀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